자, 오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 이거 하나로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과연 코스피 6000 시대를 정말 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026년 2월 20일 기준 코스피 지수입니다. 5808.53. 와,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거의 상상 속의 숫자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린 이미 그 역사적인 이정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이 엄청난 상승. 과연 여기가 꼭대기일까? 아니면 이제 겨우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이 열린 걸까? 오늘 저희는 최상위 증권사의 분석 리포트를 탈탈 털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딱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돈이 막 몰려서 지수가 오르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바로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리포트가 딱 짚어내는 핵심 진단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실적 기반의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감이나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실적이라는 이 명확한 숫자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진짜 엔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환율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면 증시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도 지수가 이렇게 강한 이유, 바로 반도체나 조선 같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 기업들이 버는 돈이 이 환율 부담을 그냥 찍어 누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가 동북아 공급망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한국 증시에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걸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반도체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다면서요. 물려도 죽어도 반도체다. 이 한마디가 이 섹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강할까? 그 근거가 바로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있습니다. 이제 AI 경쟁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그 AI를 실제로 돌리는 데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전력, 냉각 시스템, 그리고 핵심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이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분야고요. 두 번째 엔진은 조선업입니다.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 미국의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다니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법이었죠. 근데 이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어마어마한 유지보수 시장과 신규 수주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슈퍼사이클 2.0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분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이건 앞서 말한 AI 혁명하고 아주 직결되는 건데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생기는 전력 병목 현상이 어떤 기업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거, 이게 무슨 반짝 유행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압기나 전력망 같은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요, 최소 2050년까지 이어질 그야말로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막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위험 신호들은 뭔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리포트가 딱 집어서 경고하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 하나씩 보죠. 첫째, 이란 쪽에서 무슨 일이 터져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는 시나리오. 둘째, 블루아울 같은 대형 사모펀드가 무너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돈줄이 막혀버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상장한 주식들이 이제 팔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오버행 부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리스크를 보더라도 누구냐에 따라 완전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트레이더들은 이런 리스크를 피해서 일단 안전한 고배당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요. 선물 트레이더들은 외국인들이 파는 걸 보면서 단기 고점인가 싶으면서도 여전히 사려는 힘이 강하다는 걸 또 다른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옵션 트레이더들한테는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게 오히려 돈 벌 기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무시무시한 리스크들을 다 늘어놓고도 이 애널리스트가 내리는 핵심 결론은 딱 한 문장입니다. 실적이라는 숫자가 공포를 이기는 장세.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니 금리 걱정 같은 여러 공포 요인들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힘이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회랑 위험이 막 뒤섞여 있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리포트는 리스크는 관리하면서도 이 성장의 열매를 놓치지 않는 아주 명확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 믹스에 있습니다. 아주 명쾌해요. 내 돈의 80에서 85% 정도는 AI, 조선, 에너지 같은 핵심 성장주에 태워서 공격적으로 가고 나머지 한 15에서 20%는 고배당주나 에너지 섹터 같은 곳에 둬서 시장이 혹시 흔들릴 때를 대비한 방어막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서 발을 빼지는 마라. 하지만 언제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꼭 대비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을 대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뭘 계속 지켜봐야 하냐? 리포트가 딱 두 가지 시그널을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라면 블루아울 사태가 신용시장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지 그 전염 가능성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좀 더 단기적인 트레이더라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을 추세가 꺾이는 첫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처럼 실적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공포라는 막연한 감정을 이기고 있는 이 강력한 시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혹시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그게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